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인증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잠깐 짬내서 50만원 벌었어요. 단타로 1000만원 수익 인증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와, 당일 치고 빠지는데 저렇게 본다고? 하루에 딱 2, 3%만 꾸준히 먹어도 대박 아니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은근히 쉬워 보이는데? 라고 입문했다가 손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성공하기 위해 뛰어들지만 정작 이 살벌한 바닥에서 살아남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패를 맛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리가 오늘 진짜 시원하게 양봉을 뽑아줄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분봉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결국 그 분봉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일봉이 갈 자리여야 진짜 슈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봉을 알아야 단타 성공 확률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일봉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자리부터 가지 않는 자리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특히 단타는 스윙이나 중장기와는 다르게 매일 혹은 장중에 계속 사고 파는 매매입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건 내가 확률 게임을 계속한다는 의미이겠죠. 오전에 벌었던 수익 오후장 가서 다 까먹더라 라는 말도 단타는 확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매매 방식입니다.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가 흐름 속에서 빠르게 맥점을 잡고 세력들이 던지는 다양한 변화구에 대응하려면 조건상 가는 자리더라도 흐름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면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곳이죠. 어디까지나 먹을 폭이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제가 제시한 조건들은 100%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일봉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전 밥그릇 패턴과 단타 일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단 최소 중위 이상 세력이 만든 밥그릇 규모에서 3, 4번 자리를 공략해야 됩니다. 세력의 규모가 클수록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는 구간의 우상향의 폭과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뽑아내는 양봉들도 단타로서 먹을 수 있는 몸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때 상승 추세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올랐다가 눌리고 다시 오르는 형태의 N자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N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국면 매집 박스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리고 첫 시세를 내는 1파 지점, 이후 눌린 다음 추가 상승 파동을 내기 위해 전고점을 돌파하고 2차 상승이 나오는 자리, 이 두 자리는 세력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1파, 2파봉에서 단타를 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사례를 한번 볼까요? QRT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IPO 신고가 부근을 자주 터치해주면서 개미들에게 본전을 주었고 상승과 하락 박스를 만들면서 개미들의 매물을 매집한 이 국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매집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려는 도약대인 상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적은 거래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세력이 물량을 장악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갭과 거래량을 주고 최종적으로 돌파하는 1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봉의 종착지가 장대 양봉인 걸 알기 때문에 세력이 분봉에서 아무리 흔든다 한들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단타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봉상 지지할 자리를 잘 지켜주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이런 정석형이 많았지만 차트를 탐색하는 사람이 많아진 오늘날에는 이렇게 깔끔한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밥그릇이라는 구조는 같겠지만 세력들도 이제는 변화구를 던지는 일들이 많아졌죠. 나무기술도 정석적인 2파를 보여줬는데요. 다음 파동으로 시세를 갱신하려면 세력은 필연적으로 이전 1파 고점 저항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돌파가 나올 때 확률이 높은 일봉이 나오는 거죠. 2파 과정에서 만약 주가가 눌린다면 저항을 넘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주가가 지지하는지
혹은 깨졌더라도 다시 재견착시켜주는지 지켜보았다가 분봉상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겠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N자로 3파까지 나오는 패턴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세력들이 대시세를 낼 때 L파, 3파를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좀 먹혔던 이론이지만 오늘날에는 정석적인 3파 N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는 편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확률이 높은 구조는 1파와 2파까지이죠. 2파가 나온 이후에도 시세가 계속 나온다면 단타 매매라도 리스크도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시세가 높아질수록 세력의 목표가에 근접해지고 차익 실현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나무기술의 3파 꼭지점처럼 장중 장대 양봉이었던 것도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진입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3, 4번 자리에서 N자가 아닌 일자로 쭉 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전 테마와 재료, 밥그릇 국면별 대응 영상에서 메이저 테마 종목들은 5일과 10일 이평선을 타고 계속 오른다고 했었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타를 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메이저 재료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높은 확률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LG 이노텍과 SK 하이닉스는 이전 10배 재무 차트와 원론 상편 영상에서 제시했던 주도주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둘 다 AI라는 강력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대장주이고 이노텍은 MLCC, 하이닉스는 HBM 등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산업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보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 대중의 관심과 인기도 쏠리면서 계속 매수세가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차트가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검은색 선은 5일선, 갈색 선은 11선인데요. 계속 이 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분봉이 시가를 돌파하고 양봉을 뽑기만 한다면 언제든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장중에 양봉 추세가 나왔더라도 고꾸라져서 윗꼬리 음봉이 되는 위험도 있고 소폭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폭이 적은 도지봉이 나와 쉽게 물릴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5일선 이평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장중 양봉이 나와도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최대 7.1%나 올랐지만 장중 마이너스 0.41%까지 급락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연속적으로 높은 상승을 한 상태에서 5일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탓이 클 겁니다. LG 이노텍도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구간들에서는 이후 조정이 나왔죠. 반면 가장 안전한 단타 방식은 주가가 5, 11선이 닿으려고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돌아가는지 확인한 후에 매수하여 먹고 나오는 방법이 적시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긴 윗꼬리로 조정이 나오고 다음 달 5일선이 닿으려고 하는 지점에서 추세가 나와준다면 매수 버튼을 눌러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51선에 가까워지려고 내리고 있을 때 이평선의 가격대를 분봉에다가 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 전후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곳이 최저점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 방식은 지지를 받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한 다음 저점에서 매수해서 당일 사고 팔고 나오는 단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52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도 피할 수 있고 혹 손절한다 하더라도 짧게 가능하겠죠. 또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당일 먹을 수 있는 폭도 어느 정도는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팁을 드릴까요? 제가 이전 단타 영상에서 스윙 안에 단타가 있다고 말했죠. 5, 10일을 계속 타는 구조인데 굳이 매일매일 사고 팔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놓고 51선이 계속 지켜지는지 보면서 쭉 스윙으로 돌려도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스마트하게 간다면 계좌를 스윙과 단타 계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스윙으로 물량을 끌고 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단타 수익을 계속 낼 수도 있겠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레버리지 ETF가 있으니 굳이 계좌를 분리 안 해도 코덱스와 타이거 ETF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매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단타로서 무난한 일봉 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래량, 매물대, 지지 저항,
이전 차트 흐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한미 사이언스는 메이저 규모의 밥그릇상 대시세를 바로 주기에는 이른 자리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동안 관리하던 이국면 박스 상단 저항선을 6,340억 원의 거래 대금을 주면서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에너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저항을 거래량으로 돌파한 강한 일봉이 단타를 해먹기 무난한 자리입니다. 강하게 넘겨준다는 건 기존의 관성 매물을 뚫어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일 돌파봉은 꽤 유의미한 크기의 양봉을 만들어주죠. 당시 분봉에서도 저항선 가격대를 거래량으로 넘은 후 지지가 나온 다음 추가 상승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저항을 돌파 후 지지가 확인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안전하겠죠.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는 기존 큰 박스 저항선을 넘는다는 점에서 중위 이상 스케일의 돌파봉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코도 마찬가지이고 넥스틸도 저항선을 강하게 넘겨줬습니다. 가장 확률 높은 자리인 밥그릇 1, 2파 자리와도 겹치죠. 이평선, 일목균형표 등과 같이 저항선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해성 DS는 박스 저항선과 장기 이평선이라는 저항을 돌파해줬죠. 다만 이 경우에는 한 번의 장대 양봉을 강하게 뽑기보다는 양봉이 분할로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는데요. 당일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주느냐에 따라 당일 변동폭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매물대 사이에 빈 공간 갭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도 단타를 치기에는 무난한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전 하락 통정 거래 영상에서 그 원리를 보셨듯이 광전자는 앞전에 큰 시세를 주어 세력이 차익 실현하고 많은 개미들을 고점에 물리게 해서 매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거래량 없이 천천히 중기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갭을 만들고 고점에 물린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저가에 받는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고 다시 역주행으로 빈 공간만큼 거래를 터뜨려서 먹고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단타는 갭 구간의 장대 양봉에서 빠르게 진입하면 좋은데요. 빈 공간은 해결해줘야 할 물량이 적다 보니 세력이 얼마든지 급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상승 도중에 잡거나 짧은 눌림에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광전자는 장대 양봉 후에 대량 거래를 연속적으로 내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밥그릇 내용을 배웠다면 이후 이 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월봉상 중기 밥그릇 끝 지점에 이미 도달했고 앞전의 대량의 매물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연속 윗꼬리와 대량 거래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을 보아하니 물량기관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봉의 의도를 해석해야 추가 파동이 나와도 보수적으로 진입할지 공격적으로 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광전자의 사례는 연속적인 중기 밥그릇 사이클 과정에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갭 되돌림이다 보니 시세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반면 서전기전과 CS 윈드는 시장 지수 하락과 재료 소멸이 동반한 갭인데요. 딱히 모멘텀을 줄 만한 자리도 아니고 재료도 소멸되다 보니 이런 되돌림은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일봉이 짧게 치고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타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시한부적인 단기 급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죠. 반면 대한광통신과 대원전선의 갭은 시한부성 되돌림이라는 구조는 같지만 단타로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곳입니다. 둘 다 AI 관련 전력기기라는 대테마로 메이저 세력들이 한 파동에 먹고 끝난 자리인데요. 작업이 끝나면 주가가 질질 흐르게 되면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꽤 눌렸다 싶은 곳에 중간중간 거래량 실린 되돌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주식을 세력들이 마지막 잔여 물량을 설거지하기 위해 잠깐 살리는 경우이죠. 이때는 거래량과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당일 단타로서 먹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상적인 되돌림은 JW 신약과 보혜양조입니다. 둘 다 밥그릇상 바로 급등이 나오기는 이른 자리였지만 재료가 터지면서 중위 이상으로 파동이 나온 자리인데요. JW는 탈모, 보혜양조는 부동산 부각이라는 재료의 강도는 크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대세 하락하는 도중에 가뭄의 단비처럼 주목이 된 테마이죠.
이런 애들이 큰 파동 직전에 개미들을 최종적으로 털기 위해 골파고 급등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과 저항선을 모두 돌파하고 연속 상승을 낳아주는 이상적인 갭 되돌림이죠. 다만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밑에서 쌓은 매물들을 딛고 올라가는 자리의 양봉도 무난한 자리인데요. 현대건설은 1파 이후 삼각 수렴으로 쌓은 캔들들을 딛고 올라섰고 M플러스는 7캔들이 쌓인 곳을 갭으로 딛고 올라갔습니다. YMT도 마찬가지이고요. X게이트는 중기와 작은 매물들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중단기간 쌓은 자리들을 딛고 올라서려는 자리가 단타하기도 무난하죠. 이제 단타가 어려운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전 밥그릇 국면별 대응 영상에서 주가를 저가화하는 일국면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었죠. 앞전에 대시세가 나면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하는 일국면을 활용해서 세력들이 잠깐 해먹고 나오거나 좀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해 물량을 다시 고가로 개미에게 떠넘기거나 사전에 매집하는 등의 이유로 중간중간 파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량 적은 하락으로 갭도 있어 보이고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 보니 단타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일국면 자리는 하락 추세가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장중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적은 윗꼬리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물리기가 쉽죠. 두 번째는 저항이 많은 자리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장중에 22.48%로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꼬꾸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저항 매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매물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작업을 가진 후에 돌파가 나오거나 강한 재료와 함께 대량 거래가 동반된 것이 아니라면 잠깐은 띄울 수는 있어도 양봉의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분봉을 보면 단번에 매물대 부근까지 이격을 크게 띄우고 고점에서 단기간에 거래량을 만들어 쌍봉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이런 곳은 목표치까지 이미 급하게 올라 먹을 자리도 없고 위험도 크다 보니 단타 진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한다고 해도 정말 짧게 해야지 그냥 고집 부리고 들어가고 버티다가는 손실이 한 번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저항은 이평선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미래 나노텍과 강원 에너지처럼 매물대의 영향도 있지만 직전 부근 갭까지는 공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결국 이평선들의 저항으로 인해 양봉 유지를 하지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죠. 세 번째는 매물대 사이에 공간이 부족한 자리인데요. 나무기술은 이평선과 캔들을 딛고 올라서서 시가격과 거래량을 주는 것까지는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느 정도 시세를 주었죠. 다만 다음 매물대 저항이 바로 위에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 방지턱에 걸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뚫을 만한 후속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결국 흐르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게 되었죠. 이전 단타 영상에서 단타는 매물대 사이를 먹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었죠. 나무기술처럼 공간이 부족하면 내가 먹고 나올 수 있는 폭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배웠던 밥그릇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큰 틀에서 장기 하락 추세 때 아니면서 메이저 그릇 스케일상 아직 대지세가 나기에는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단에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매물들을 쌓아놓은 상태라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일 경우 밥그릇 하단을 골팔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 구조적으로 크게 가기도 어렵기도 했었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완벽하고 영원한 본질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다양한 원들은 완벽한 원이라는 이데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건 달라도 같은 원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밥그릇과 함께 단타 일봉자리의 개념을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데아를 알려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실제 단타를 친다고 하신다면 초보자분들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차트를 봐도 섣불리 판단이 잘 안 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원들의 형상이 있듯이 차트도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른
개미와 세력이 만드는 사회적인 결과물이다 보니 모두 100% 이데아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현실 차트들을 계속 분석해보고 매매하면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들이 1년간 소액으로 수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차트 진짜 많이 보셔야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일봉들을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일봉의 조건들을 다 보았으니 분봉을 봐야 되겠죠? 다음 영상은 수익 내는 분봉 패턴, 단타 이평선 거래량의 특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